독서를 하는데 왜 내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늘,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독서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독서를 하려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이 통제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감정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들을 알아보고 책을 읽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실천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감정 통제도 잘 되지만 결국에는 실천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행동에 대한 지침서가 많이 있는 그런 책을 골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엇박자가 난다면 아무리 책을 100권 읽어도 한 권도 기억이 나지 않고 한 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책을 읽는 거에 있어서 뭐 돈 얘기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아직 내 그릇이 안 돼 있는데 벌써 나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벌기도 빠듯한데 갑자기 막 1000만 원, 한 달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벌어요.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여기 간격에서 뭐가 냐면 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 이 기본을 쌓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데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죠. 하다가 무너지고 이걸 들었다가 돈은 엄청나게 쓰는데 이걸 다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그릇을 키워야 되고 결국엔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밑바닥에 저는 이런 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었을 때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이걸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생각을 바꾸는 책들이 있죠. 생각을 바꾸고 싶으면 생각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예를 들면 이거를 스키마라 그럽니다. 스키마. 이걸 스키마라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은 A, B, C,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accident의 A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이 나한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오는데 나는 어떤 생각, belief. I believe I can fly. belief.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consequence, 이 결과는 항상 같은 거예요. 나한테 다가오는 이 사건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C, 결과는 항상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꿔줘야 되는 거는 바로 이 B입니다. B. 이 B를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생각을 바꾸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너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 생각이 분명히 막혀져 있는 거고 혹은 부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맨날 어떤 사건이 오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만 해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깰 수 있는 그런 책들. 매번 내 생각이 과거의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고 현재 바꿀 수 있는 생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책, 이런 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보면은 맨날 뭐 뻔한 소리 하죠. 뭐 구글에서 책을 찾으면 뭐 잘 찾습니다. 아니 네이버에서 찾으나 구글에서 찾으나 다음에서 찾으나 똑같이 그냥 다 책 찾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찾는 거는 이제 그 하수가 하는 거예요. 하수. 여러분들이 꼭 막 대학원 석사 박사를 안 하더라도 그 논문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모든 책은 논문이라는 것의 기본 내용들을 가지고 편집되고 이게 전부 조각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책이라는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은 논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논문을 모르는데 어떻게 책을 안 읽고 논문부터 있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www.biz.kr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다 논문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자존감이라고 여기서 검색을 해서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어떤 논문이든 논문은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하고 2장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자존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들이 설명이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수십 장이 아니에요. 정말 짧은, 정말 10페이지 내외, 20페이지 내외의 1, 2장만 읽어도 기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개념, 개념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이 개자가 막대기 개자죠. 막대기. 염자는 생각 염자예요. 생각이, 예를 들면 이 상자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막 이렇게 우후죽순 많은 생각이 복잡하게 있다면 이거를 막대기 개자예요. 막대기. 이렇게 이 막대기가 쫙 밀어가지고 정확하게 하나의 개념을 갖고 있는 생각이 정제되고 생각이 정리가 된 생각을 우리가 개념이라 하는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논문에서 찾아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아니 구글에 찾나 네이버에 찾나 다음에 찾나 차라리 그냥 우리 온라인에 있는 출판사 온라인에 있는 어떤 서점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찾으면 돼요. 이게 무슨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논문에서 내가 찾고 싶은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거기에 논문의 1, 2장만 읽어도 이상한 책들을 많이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개념을 내가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1차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1차 감정.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1차 감정은 다 옳습니다. 네, 감정은 다 옳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특히 어렸을 때 내가 가진 감정이 상처로 가득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차 있으면은 생각보다 행동보다 그냥 감정을 잃고 내 감정이 어렸을 때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지금 살아갈 때 이 감정들이 올라와서 지금의 내 모습을 지배하고 있다면 어렸을 때의 내 모습과 어렸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힘들었던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내 과거에 받았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읽어서 감정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감정이 정리가 안 됐는데 생각을 아무리 바꾸고 행동을 아무리 실천해도 언제든지 이 1차 감정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2차 감정을 공격을 해서 지금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에 내가 가졌던 이 1차 감정이 나를 지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호선 정신과 의사가 쓴 가족이라는 착각 이런 책을 읽다던가 아니면은 최명기 정신과 의사의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서 내가 어렸을 때 가족한테 받았던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부모에 의해서 받은 상처들을 직접 지금 바로바로 내가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야 이제 생각도 행동도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초점들에서 빗나가서 책을 많이 선택을 해요. 감정을 정리해야 될 사람이 생각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를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막 행동 실천하는 책들을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되냐 아니면은 감정을 바꿔야 되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얘 기준은 그냥 제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뇌는 3층으로 크게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뇌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행동과 감정과 생각을 분류하는 뇌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부분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를 나 자신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걸 먼저 정리하고 수정하고 변경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미성숙한 내 모습에서 성숙한 내 모습으로 갈 수 있죠. 책을 읽는 것.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 1월 1일인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매번 책은 많이 읽는데 왜 저의 삶은 바뀌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책이라는 이 매개는 너무 좋고 중요하고 의미 있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선택을 해서 잘못 입어서 결국에는 잘못된 옷을 입으면 나한테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나에게는 옷과 같고 심지어 내가 먹는 음식과 같아요. 어떤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개들한테 가장 영양가가 없는 음식만 계속 줍니다. 일정 기간을.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그러다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가가 많은 것과 영양가가 부족한 거에 밥들을 제시했을 때 겉으로 보이기엔 똑같은 양이에요. 그런데 개들은 놀랍게도 영양가가 많은 이 밥들을 선택해서 먹습니다. 자, 이 본능을 보는 거거든요. 개들도 영양가가 부족하면 뭐 똑같이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영양가를 필요로 하는 음식을 찾는 거다, 본능적으로 라고 하는 것처럼 언제쯤에 나도 모르게 정말 나한테 정말 필요한 책을 찾게 되냐. 놀랍게도 삶이 깨지고 나서, 정말 무너지고 나서 그때서야 나한테 뭐가 문제인지 절박하게 느낄 때가 와요. 그때는 너무 많이 늦은 거죠. 너무 많이 무너져 있죠. 그때 많이 하려면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를 관찰을 잘해야 돼요. 하루는 24시간으로 돼 있죠. 하루는 24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 24시간 중에 한 7시간 정도 혹은 8시간 정도는 우리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8시간 정도의 이 수면과 그다음에 17시간 정도의 요거를 각성이라 그러고 요거를 수면이라 그럽니다. 24시간에 내가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은요, 24시간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이 8시간 자체를 내가 어떻게 잠을 자는지 관찰할 수 없었죠. 지금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몇 시에 자는지 알잖아요. 핸드폰 하면서 늦게 자는지, 그리고 아침에 늦잠 자는지 다 알잖아요. 이거는 기록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관찰을 해야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나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우선 내 자신을 기록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기록을 계속 해놔야지,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수면에 문제가 있으면 수면책부터 읽어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내가 아침에 너무 게으르고 그러면 오전을 깨울 수 있고 오전을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을 읽어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나를 기록을 해서 내가 나의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그리고 나한테 맞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저한테 자꾸 좋은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순간 멈춥니다. 모든 것에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잠깐 멈춰요. 왜냐하면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본인이 어떤 삶인지 저한테 모든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어떤 책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추천한다고요? 너무 어려운 거죠. 추천할 만한 책들은 넘치고 넘치지만 본인이 어떤 책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서로 소통이 안 되어 있는데 책을 추천해달라. 가장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렇게 베스트셀러, 뭐 이런 추천 책들 있잖아요. 저는 너무 위험한 거다 합니다. 그것도 또 광고에 의해서 광고비 많이 내면 그 데크를 거의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아주 짧게, 책이라는 거는 아주 짧게 앞 페이지에 5페이지 정도만 읽어도 이 저자가 어떤 중심으로 책을 썼는지를 알 수 있고 이 책들 5페이지 정도를 투자를 해서 100권을 내가 보면서 그 중에 한두 권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책 읽기에 대한 자세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그냥 쉽게 책을 추천해달라 이러지 않는 게 저는 올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가장 근본을
내가 내 스스로 한 100번 정도, 첫 한 5페이지 정도를 읽어서 나한테 가장 맞는 책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독서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었을 때 내가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만 얘기하고 이야기를 마칠까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before, after가 되게 중요합니다. before, after. 자, 1년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 생각, 나는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해왔고 감정을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런 감정을 자꾸 느꼈는지 아니면 행동도 거친 행동을 했는지 부드러운 행동을 했는지 이걸 적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책을 독서를 쭉 하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이렇게 나는 성숙해졌다 라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비교의 가장 중요한 비교는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과의 이런 기간을 두고 하는 비교가 가장 올바르고 지혜로운 거예요. 왜 남하고는 비교 안 해요? 모든 논문을 보시면 항상 비교 집단의 전제 조건은 같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타인과 나 자신은 모든 게 다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내가 태어난 것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타인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인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 내가 나 자신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비교를 해야 되냐? 당연히 시점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작년, 10년 전, 예를 들면 여기 감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의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가 있는 나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얼마나 그때 감정적으로 힘들고 미성숙했고 아팠고 그때 내가 대응하지 못했고 바로바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못했던 나의 나약함이 지금 내 상태는 얼마나 강해졌고 얼마나 즉흥적으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성숙해졌는지를 적어보면 확실하게 내가 성숙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게 바로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내 자신과의 비교, 시점을 두고 그 사이에 비교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비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한테 독서라는 게 뭔지, 유튜브에 떠도는 여러 가지의 독서에 대한,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냥 시간을 킬링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봐야 되고, 깊게 봐야 되고,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 부족하고, 제가 쇼츠에다가 먹는 거, 요리 이런 거 쳐보니까요.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올려도 50명, 100명 이렇게밖에 안 보는데 막 요리 그냥 15초짜리 요리 올리니까 1000명, 2000명 보고 너무 답답한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독서가 무엇인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독서법, 독서력, 독서를 하면서 키울 수 있는 사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늘 제가 강하게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독서를 가지고 내 삶이 바꾸고 싶다,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경험하고 싶다면은 아래쪽에 내가 독서심리 지도사와 관련된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